인지 여러 가지 고비고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오늘 담화가 있었고, 근데 요 전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네. 이건 어떻게 과정에서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그리고 어제 임기 단축, 임기 단축이 아니고 자진 하야 네. 로드맵을 만들라고 제시를 했는데 용산이 무반응도 아니고요. 사실 딴 얘기를 한 거부했죠? 거죠. 거부를 한 거예요. 사실상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약속을 파기한 거죠. 네. 지난주 토요일 당에 일임한다는 약속을 그것도 뭐 무슨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둘이 한 게 아니고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한 건데 그 약속을 파기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조기 하야 뭐 자진 하야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네. 내게 거기 뭐 도달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남은 길이 뭐냐? 뭐 조속한 직무 정지를 위해서는 그럼 남은 거는 이제 탄핵 말고는 없다.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이제 기자회견문도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5일 만에 출근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8시 21분인가에 출근을 해서 네. 8시 57분에 퇴근을 했다. 뭐 이건데 요게 그 뭘 했느냐. 이게 녹화를 한 거예요. 그 정보를 입수했군요. 예. 그래서 그 정보가 입수가 돼서 대통령이 무슨 담화를 녹화를 한 거를 곧 뭐 틀 것 같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게 맞겠다. 대통령이 그걸 하고 나서 수동적으로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토요일 그 탄핵 표결 때 그 소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자율 투표를 하자 그 의견을 낸 거죠. 사실 이제 최근에 대통령을 만났던 사람들이나 오늘 대통령 이 입장을 보면 다들 걱정이 대통령을 만난 분들이 걱정이 무슨 일을 더 할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취재를 해보니까 계엄 이후에 대통령을 만났던 사람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도대체 대통령이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횡설수설하고 뭐 이야기 자체가 지금 앞뒤가 없고 굉장히 흥분돼 있고 저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다들 대통령하고 친한 분들인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이거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뭔가 또 한 번의 일을 벌일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사실 뭐 저희 당의 그 이른바 이제 친한 의원들이 뭐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지는 못할 것이고 네. 이른바 친윤 의원들 중에 계엄 사태 이후에 네. 대통령을 만난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정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극도로 흥분돼 있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말을 거의 다 독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말에 좀 조리가 있어야 되는데 조리가 없는 거죠. 네. 앞뒤 맥락도 없이 네. 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인다. 그리고 대통령님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쭉 봐왔는데 네. 최근 굉장히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다. 멘탈이. 멘탈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약간의 좀 치료가 필요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전화기를 새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 전화번호를 본인에게 쓴소리하는 사람한테는 일체 전화번호를 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본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이제 전화번호를 줬다고 그러는데 네. 특히 이제 이 지난 5일 동안 한남동에서 관제 집결하고 있으면서 친윤 의원들에게 꽤 많은 전화를 돌렸다고 그럽니다. 돌려서 자신의 이걸 항변을 했고 그 흐름이 어제 사실은 윤상현 의원이 그 대정부 질문에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렇죠. 그 이야기 됐고 그게 예고편이었던 거죠. 조배숙 의원이 또 법사에서 비슷한 네, 이야기를 맞아요. 했어요. 네. 이제 그런 흐름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권성동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출마한 것도 네. 저는 같은 맥락 속에서 이제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 대통령이 개별적인 친윤 의원들한테 그걸 굉장히 부탁을 많이 했다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70 몇 명인가요? 그때 뭐 30 몇 명인가요? 예, 뭐 70 몇 대 34 뭐 이렇게 네. 해갖고 예, 권성동 의원이 당선이 됐죠. 예, 권성동 72표, 김태호 34표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당대표, 원내대표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조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당론 탄핵은 부결이다.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시킨다. 그 다음에 일반 이 내란 특검도 부결시킨다. 네, 이게 당론으로 채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 김민전 최고가 오늘 뭐 기자들한테 뭐 백부를 했더라고요. 네. 그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번 토요일 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 현 지도부가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된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뭐 대통령과 가장 불편한 관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뭐 각을 세우고 비판적인 입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탄핵 찬성, 그러니까 그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그게 한동훈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탄핵안이 부결이 되면 한 대표 네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이 본인이 통과되면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가 결국 이제 이 시발점이 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압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지도부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늘 권성동 의원의 당선과 그다음에 지금 이 최고위원회의 어떤 면에서 뭐 해체 이런 게 연결돼 있고 네.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렇게 받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저 당은 계엄 옹호당이다. 이런 거를 그냥 대내외에 인정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아니 그 탄핵에 반대하자라는 거는 대통령의 그 계엄 행위가 옳았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의 담화 있잖아요. 네. 오늘 대통령의 담화에 공감을 표하는 사람은 탄핵에 반대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대통령 담화에 이건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탄핵에 찬성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권성동, 뭐 김민전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오늘 대통령 담화에 동의를 한다. 네. 그러니까 탄핵 당론은 부결을 시켜야 된다. 탄핵은 부결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결이 되면 왜 한동훈 책임이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군인 동원했습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뭐 계엄령을 일으켰어요? 못 막은 게 한동훈 책임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국민의 75% 이상이 여론조사 보면 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판적으로 보십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럼 앞으로 이제 선거 뭐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누가 이 계엄 옹호당을 지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역구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아이고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예? 근데요, 현정님 지금 보니까요, 감독님 그 권성동 의원 그 짧은 영상, 이 휴대폰으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있다가 네. 보면서 권성동 의원의 반응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거 한번 좀 볼까요? 틀어줄 수 있나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자, 핸드폰. 아이씨 그러잖아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저때만 해도 그러니까 왜 이제 원내대표 선거 후보였죠. 원내대표 선거를 기호 2번 권성동 후보가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당대표도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대통령하고 아이씨.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관심이 없어지겠는데. 본인의 그냥 솔직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그 경험 선포에 이르게 된 그런데 과정을 원인을 공식적으로는 설명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 담화에 찬성하는 듯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다 라이브로 나갔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냐. 네.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참 본인이 봐서도 이게 참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아마 그러니까 권성동도 이 대통령 담화가 말이 안 된다는 거 지금 알잖아요. 네. 아는데 왜 저래요?
자, 그러면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일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탄핵이 내일 모레 통과되고 나면 아마 친윤들은 지금 김민전 이야기 따르면 결국 이제 책임을 누군가 져라하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할 텐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진짜 이 국민의힘에 이 의미가 있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의총을 할 때요. 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의총이 다 생중계됐잖아요. 네. 이철규, 임종덕, 강민구 네. 예, 나와서 하는데 이 임종덕은요. 아예 그냥 한 대표한테 반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한 반말. 대표가 오죽했으면 경호를 좀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한 대표가 이게 내란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근거로 하냐 뭐 그러게 이제 이철규 제가 볼 때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시면서 이제 느꼈을 거예요. 자, 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동의하는 자들이 누군지, 네? 뒷받침하는 누군지 이철규, 임종덕, 강명구 자 이들이 결국은 대통령 이 저 불법적인 계엄령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뒷받침하고 있구나. 네. 그러면 그런 자들을 있는 당을 국민들이 과연 지지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부로요. 오늘 이후로 이제 그 저희 당의 의원들의 이제 구분은 뭐 기존의 친윤, 친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자유수호, 자유수호파하고 계엄 동조파하고 네. 그러니까 내란 동조파하고 예, 갈릴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주 그냥 저희가 잘 봤습니다. 이철규, 임종덕, 그다음에 강명구 잘 봤습니다. 그리고요. 네. 지금 보면 윤상현 의원 윤상현, 그 내란 동조파 네, 고요. 거의 내란 동조파 1호인 것 같아요. 1호. 네, 네. 국회의원 중에서요. 뭐 1년 있으면 다 잊혀진다니까. 네, 뭐 1년 있으면 다 있는다니까. 뭐 의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동조파 1호 윤상현이 되고요. 바깥에서 원외에서 내란 동조파 1호는 홍준표예요. 홍준표. 예, 그 내란 아니랬잖아요. 네. 예, 내란 끝까지 당당하게 임하라. 음. 그러니까 또 윤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 그 조언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건 내란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또 시도지사 내에서도 좀 갈려요. 자, 오늘 시도지사들이 잇따라서 입장을 발표했죠. 네. 자, 오세훈 시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법 심판을 받아야 된다. 당론으로 결정하자라고 오세훈 시장이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김태흠 충남지사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또 의회였어요. 전원 단합회 탄핵 표결하자. 오늘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민의힘 전원 단합해서 탄핵을 표결하자. 왜냐하면 민심을 알잖아요. 지금 민심을. 그렇죠. 예? 네. 그 민심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네.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지금 탄핵을 부결하자는 게 지금 당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그러면 지금 저 투표하러 들어가는 의원들은 뭡니까 이게? 그리고요. 그 헌법에 보면요. 네. 예, 46조 늘 하는 얘기인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론은 물론 있어요. 그리고 네. 국회법을 보더라도요. 당론에 꼭 기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그 자체가 헌법기관이에요. 네. 독립적 헌법기관이니까 그냥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소신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 당 당원 당규를 보면 당론이 결정됐는데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의원총회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 당원 당규가 옛날에는 공수처법 금태섭 당시 의원이 기권했다고 징계를 했잖아요. 네, 네. 그렇게 그 무자비한 정당이 아닙니다. 예. 자, 우리가요, 5.18, 11.6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수가 참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5.18 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정말 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하느라고 많은 공을 들여왔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의 어떤 이익을 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직접 가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을 한순간에 그냥 수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계엄 사태가. 네. 결국은 저 세력들은 다시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침범할 수가 있네? 네. 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이 내려오면 당연히 계엄을 내려야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싸워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치로 풀어야 되고 사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왜 군인들 동원해서 푸냐고요. 그 문제를 동의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가 지금 그냥 공짜로 얻은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땀 흘려서 얻은 민주주의고 그 민주주의를 지켜내느라고 우리 보수가 얼마나 그리고 그 과거의 오류에 대해서 얼마나 사죄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걸 한순간에 발로 걷어차버리고 이제 와서 내가 뭘 잘못했냐? 난 떳떳하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게 동의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건 뭐 그냥 그 대통령께서요. 그 극우 유튜버들 거기에 뭐 가스라이팅이 됐는지 참 어떻게 이 대한민국 G10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참 좀 균형 감각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셨어야 되는데 아주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사고 여기에 빠져서 이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오늘 그래도 그 원인이 규명이 된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했는가? 네. 그 원인은 오늘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서요 소상하게 규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극우 맹동주의적 유혹에 빠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제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지하는 이철규, 강명구, 임종득 이런 사람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러내고 그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들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뭐 두루뭉술하게 통합해서 가자, 같이 가자 이런 거 이제는 별로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규정을 짓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구분내고 진짜 18명의 이 깃발을 든 그리고 이 계엄을 해제했던 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 계엄이 성공하도록 계속 원내대표실에 숨어 있었던 사람과 그 당사에서 꼼짝 안 했던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네. 그걸 저는 분명하게 이제는 선을 긋고 이게 다 드러날 만약 겁니다. 그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 그것이 그들에서 장악된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 더 이상 미련 가질 필요 없다고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요 뭐 정당의 뭐 의석 이거 별로 소용 없습니다. 진짜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모든 걸 드러내놓고 밝혀두고 국민들에게 이제는 뭔가 지지와 결단을 호소하는 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 자유통일당하고 저 정강훈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은 거기로 가시고 네. 거기 가셔서 열심히 그거 하시고 그러지 않는 분들은 정말 합리적 보수들은 따로 모여서 정말 이 미래의 어떤 대한민국 주류로서 뭔가 어떤 자리매김하는 그런 저는 입장들을 가져내야 돼. 이제 더 이상 합해서 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정말 이런 계엄군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 발상을 지지하는 분들과 그걸 지지하지 않는 분들 간의 관계는 이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이비 보수, 극우 맹동주의는 보수가 아니다. 사이비 보수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같은 보수라고 이렇게 어울리다가는요, 보수 전체가 다 죽습니다. 예. 그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보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빠 왜 군인들이 저기 들어가? 예. 아빠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녀들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군인들 저기 가서 잡아도 돼. 쟤들 나쁜 애들이야. 반국가 세력이야. 잡아도 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자라는 세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세대들이 과연 보수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명확히 저 민주당의 행동들, 저 반헌법적인 행동들 당연히 우리는 맞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거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걸 왜 군인들이 하냐고요. 국민들의 표로 심판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선동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표를 얻어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 기다림을 싫다고 해서 그냥 군인들 동원해서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는 게 뭡니까? 죽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단적인 예로. 그렇죠. 쓸어버리겠다? 그 네.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참, 저는 참 이들이
쓸어버리겠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참담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언인지 저는 학생운동을 하면서요. 맞아도 보고 뭐 다 당해봤습니다. 예? 자, 근데 그게 인간의요 기본적인 어떤 이 자존감, 인간성을 말살하는 거거든요.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내 인간이 처참해지는지를 느낍니다. 근데 그들이 그거를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거, 물론 그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이 북한에 동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려면 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한다고 그냥 가둬놔 놓고 불법을 연금해서 그냥 때리고 고문하고 해서 쓸어버리겠다고요? 그거는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요. 예? 전체주의자입니다. 예. 히틀러와 같은 전체주의자예요. 그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행동 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벤져스는요 절대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돈을 못 벌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만 남아도 좋습니다. 저희들 절대 그런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다 떠나가셔도 좋아요. 그거 지지하시는 분들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인권을 중요시하고 자유민주를 중요시하는 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참 이제 다 이제 그 옥석이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요. 대통령의 오늘 담화에 긍정하는 내란 동조파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는 자유 수호파로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이 분포가 이제 새롭게 재정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